지금 소득주도 성장 계속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보수정당, 보수언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옛말에 보면은 네.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이제 잉태를 해서 네.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되면은 그 엄마의 젖이 네. 퉁퉁 부르면서 젖이 줄줄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에가 그 이제 꼬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뽕잎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되면 뽕잎이 툭툭 터져 나와가지고 확 펴서 막 누에가 시커 먹을 수 있는 뽕잎이 나오게 되고 제비가 그 아래에서 제비 새끼가 아래에서 나올 때가 되면은 벌판에 날벌레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만물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는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인류도 70억이잖아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곡물은 120억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이 굶주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 전 세계에서. 그렇죠. 120억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인데 인구는 70억인데 12억이 배를 고른다면은 그 곡물들이나 생산되는 모든 재화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갔습니까, 스님 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결국은 뭐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재벌 위주,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내수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네. 외국에서 조금만 달러 하늘 가치가 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러면은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내수가 안정이 돼야지 되는데 네. 내수가 안정이 되려면은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부분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지 내수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나온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성장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경제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일정한 부분 의는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의료, 또 식, 배고플 때 밥 먹을 권리, 또 결혼하면은 최소한도 25평짜리 집은 하나씩 줘야죠, 국가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이 4대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나라로 가는 기본 정책이 네. 소득주도에 대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어떤 여론이나 보수 진영 쪽은 생각을 조금 바꾸자는 거죠, 이제. 네. 그동안에 소득주도로 성장 위주로 해서 뭐 747까지 부르고 경제개발로 해서 네. 쭉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보편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발을 디딜 근거가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걸 저는 확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대지체, 문화지체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분들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생각하는 바가 있고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대정신에 역행하면서 계속 그 옛날 걸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이 열려서 예. 다른 것들도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은 가려져 버리고 네. 욕심으로 우리가 그냥 성장해왔던 그 시대 뭐 이런 데에서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방공도 마찬가지잖아요. 방공, 방첩, 네. 알갱이 뭐 이런 식으로 딱 굳어졌던 머릿속에서 결국은 경제정책도 재벌 위주로 성장을 네. 해서 성장해 낙수 효과가 서민들한테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접시가 이 점점 물이 차면은 떨어져서 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건데 네. 접시를 차면은 점점 큰 접시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수 효과는 안 일어나고 지금 빈부 격차가 심해진 거잖아요. 예. 아, 물이 좀 내려올 만하면 잠깐만 접시를 좀 크게 큰 걸로 바꾸고. 그래서 예? 독재 권력이나 이런 권력의 총뿌리로 사람들을 활성화하고 압박을 하고 다뤘다면은 지금 한국 사회는 돈뿌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뿌리를 돈뿌리로 바꾸려고 하는 정책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토대가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요.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다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힘들고 뭐 부모들도 우리들 힘들고. 서민들이나
이런 그 임금이 적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임금을 받으면은 우선 학원비로 다 지출이 돼요. 네. 그리고 전세값이나 빚값, 네. 부동산 값이 네. 올라가니까 그 임금이 올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임금이 나가는 게 더 멀어요.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적진 네.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비로 지출되는 게 얼마입니까? 근데 내 새끼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좋은 데 가고자 하는 부모들의 그 교육 열망이라는 게 한국 사회 부모들이 그렇죠. 제일 높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벌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 사회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나는 정책 중에 첫 번째가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라고 난 보는 네. 거죠. 아니, 저는 스님이 그동안 남북관계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경제학에도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그러니까 도를 통해 놓으니까 다방면으로 다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 스님은 도력으로. 도력으로. 예, 도력으로 모든 걸 한다. 도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ICBM 반출, 지난주 저희 금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네. 대특종을 네. 해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 북한 간다는 거거든요. 네, 이 네. 보도 알고 계셨습니까, 미리? 네, 네. 오.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스님? 전체 흐름이. 네, 흐름이. 이제, 뭐, 남북이나 북미 관계나 네. 어떤 식으로든지 진전이 돼야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북쪽에 압박을 가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 압박이 본인들 내부에 대한 그 얘기라고 난 보거든요. 자기 내부 정치. 근데 북쪽하고 미국하고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예. 저는 합의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국내에 핵물질까지 제거하는 그런 그 요구하는 볼턴 같은 네. 사람들이 있고 예. 폼페이오 같이 핵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운반 수단인 그 ICBM이 없으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ICBM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자. 네. 그 부분을 나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김정은 예. 국방위원장하고 예. 미 국무위원장. 합중국의 예. 대통령하고 예. 같이 합의를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예. 지난 그 6.12 북미 정상회담 때. 그렇죠. 큰 틀에서 예. 합의를 보고 예. 폼페이오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네. 세부적으로.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폼페이오가 들어가서 이번에 해가지고 나올 일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ICBM 그렇죠. 반출이에요? ICBM 반출에 대한 예. 약속을 서로 하고 예. 했을 경우에 미국은 다시 북쪽에 어떤 보상을 해줄 건가. 아, 북쪽이 아무 그 대안이 없이 예. 보장이 없이 핵을 제거하고 ICBM을 뭐 폐기한다든가 반출한다든가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체제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줄 것인가. 네. 이것이 이제 북으로서는 제일 관건이죠. 네. 왜냐하면은 핵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그동안에 온 세계로부터 손가락질 그렇죠. 받았던 것이 네. 결국은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핵을 폐기할 때는 네. 또 ICBM을 반출할 때는 그 체제 보장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 되는 게 뭘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해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온다고 보는 거죠. 선생님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가서 ICBM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북한 안에서 ICBM과 관련된 근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ICBM이 이게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게 군사 정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군사 주권 네, 뭐 이런데. 근데 이것을 쉽게 미국에 그냥 넘길까? 체제 보장에 대한 완벽한 보장 없이 말이죠. 그럼 뭔가 북한이 받을 텐데 이건 뭘까요? 어떤 내용의 체제 보장이 포함됐을까요? 일단은 이제 정상적인 국가 간에 정상국가. 그러니까 북미 간에 이제 뭐 우선은 연락사무소라도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사관을 개설하는 그런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이 돼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나왔다면은 네. 앞으로 북쪽에서 폼페이오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사람은 이영호 외무성 부부장이 아닐까 싶어요. 리용호 외무상. 그렇죠. 예. 이제 정보 라인 차원이 아니고 예. 이제는 외교 관계 라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영호 그 외무성의 부부장이 나오면은 네. 아 이건 틀림없이 북미 간의 외교 관계 수립이 되는 거죠. 리용호와 폼페이오가 만나서 사진을 만약에 찍는다라고 그렇게 하면 봐야지. 북미 연락사무소가 곧 설치되는 걸로 봐도 된다. 그렇게 봐야지 되겠죠. 어.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거는
대중국 포위망 형성이에요. 네. 그래서 뭐 베트남 쪽이든지 필리핀으로 해서 쭉 이제 뭐 중국을 어떤 식으로 군사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봉쇄하겠다는 네. 게 미국의 목적인데 그 중에 북한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쪽도 미국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겠죠. 네. 그러면서 중국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북쪽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바로 북쪽 방문해가지고 시진핑과 어떤 내용으로 회담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걱정 말아라. 결코 우리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형제 간의 관계다. 혈맹의 관계다. 그건 옛날부터 모택동과 김일성 주석이 서로 만날 때부터 이런 관계를 쭉 끌어내면서 아마 중국을 설득하고 같이 가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뭐 물밑에서는 막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주고받고 있을 것이고 특히 북한이 사실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실제로 되고 평양과 워싱턴 간에 말이죠. 그리고 경제교류가 진행이 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 더 이상의 장벽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인데 11월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ICBM 반출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그 넘어갈까요? 오늘 아침 뉴스 보면은 트럼프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좀 의미가 심장한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당장 ICBM 반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저는 합의만 봐놓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ICBM 반출을 위해서 평양 방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양 방문이요? 칠면조 요리에 빗댔어요. 칠면조 오븐에서 빨리 꺼내면 못 먹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칠면조 꺼내는 시간이 11월 달 미국 중간선거가 아닐까요? 칠면조는 11월에 땡스기빙 데이 맞춰가지고 그 전에 뭐냐면은 그 트럼프도 실제로 미국 내 국내 여론은 참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스캔들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게 미국에서 차직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트럼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불안감이. 그럼요. 트럼프라 해야지만이 김정은하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제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양 방문, 트럼프 평양 방문 이게 11월 전에 이루어질까요? 저는 뭐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 평양 방문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마 서로가 확답은 안 했지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싱턴 방문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신변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트럼프가 평양 방문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평양 방문을 해서 그럼 선물을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ICBM이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가 평양에 방문을 하고 방문을 해서 트럼프와 함께 ICBM을 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한테는 더없이 좋은 선거 때 이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네요. 도와주는 거겠죠. 그 대신에 트럼프는 뭐 북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아마 다들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자본이 평양 이제 뭐 트럼프 타워, 뭐 트럼프 리조트 들어가고 뭐 맥도날드가 들어가고 코카콜라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북쪽 사회가 그렇게 쉽게 그 체제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식으로 자본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북한이?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북한의 그 북쪽의 인민들에 대한 삶이 좀 나아지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자본주의 물결이 돌아가지고 북쪽 사회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자본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은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듯이 자본이 막 들어와서 활개치게 이른바 약탈적 자본주의가 막 돌아다니게 하지는 않을 거다 북한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정돈해서 받을 거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이를테면은 태외 자본 일단은 뭐
북쪽에 그 도로망이라든가 네, 그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프라 좀 구축을 추스려내면서 하는데, 또 러시아나 중국과 이렇게 다 모든 문제가 풀리면은 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송유관, 시베리아 예. 송유관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고 예. 또 가스. 그동안에 북쪽 경제가 아주 이렇게 안 좋았던 거는 미국의 봉쇄 정책이었죠. 거의 한 40년 가까이 북쪽이 외국과 무역 거래를 못하게 했는데 북쪽이 갖고 있는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출하게 되면은 북쪽이 바깥에 도움을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그 인민들의 생활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봉쇄만 풀어라. 그렇죠. 너희들의 자본이 들어올 필요도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만 해결을 하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자본을 주니 어쩌니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이미 김계관 부상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북쪽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립니다. 아까 70년 가까이 뭐 이런 관계 얘기를 했는데 네. 70년 가까이 미국에게 항복 안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거는 푸에블로라든가 A221 비행기 예. 또 격추해가지고 예. 30여 명이 죽잖아요. 그때마다 미국은 전쟁 벌일 준비를 하고 원산 앞바다에 핵항공모함부터 군사력을 집중했어도 항복 안 하고 결국 버틴 나라가 북쪽인데 지금은 핵무기도 갖고 있는데 왜 무릎을 꿇겠어요. 대동강 관계 속에서 외교적인 그런 문제로 너희들과 풀고 싶다. 이게 이제 북쪽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막 보도하는 식으로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뭐 그러니까 자본의 상징, 네, 그렇게는 뭐 이런 안할 것들이 겁니다. 막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할 거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스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평화의 길 재단을 만드신다고요. 제가 조계종에서 이제 승적이 박탈이 네. 되고 공장장에 따르면 전 스님. 전 스님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네. 그 스님이 뭘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사단 그 법인을 네. 하나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6월 30일 날 예. 사단 법인 설립 선포를 하고 예. 그 준비위원장은 녹색평론의 김정철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뭐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 네. 뭐 용산이라든가 뭐 쌍용이라든가 얼마 전에 또 쌍용자동차 한 네, 분이 또 자살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나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우리가 그분들에 세월호 대해서 가족들 뭐 이렇게. 그런 재단 설립을 합니다. 예. 이사장이 되시는 겁니까? 뭐 이제 더 두고 봐야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할 예, 거는 광고. 그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예. 제가 미국 전역에서 예. 지난 촛불 때 같이 촛불을 들었던 교민들이 서청을 해가지고 뭐 미국에 한 6, 7군데 강연을 떠납니다. 순회 강연. 네, 네. 와, 전 스님인데 순회 강연도 초청받으시고. 이 정도면 대선 출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남북관계 해박하시죠. 뭐 경제 문제 해박하시죠. 이 남은 건 정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정치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미국의 이 교포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미시 USA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이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그러니까. 찾아냈어요. 네, 네. 기자들도 잘 추적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를 알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 존재가 드러나니까 입장문도 보내고, 뭐 수사 받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긴 했는데, 오지도 제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 참 세상을 버리고 떠났을 때 네. 제일 화가 났던 게 그런 대검의 중수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네.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근데 우병우 홍만평가 두 사람은 감옥을 갔어요. 네. 근데 이인규만 남았거든요. 그때 제가 봉은사 앞에다가 네. 대한민국 검찰 중수부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금한다라고 프랭카드를 붙여놨었습니다. 49일 동안. 그 현수막 준비돼 있어요, 스님. 저희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저기 보이시죠, 스님? 네, 네, 예, 네, 저렇게 네. 크게 붙이셨군요. 저기 봉은사 앞인가요? 봉은사 바로 앞이죠. 코엑스 건너편에. 코엑스 건너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검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하는 소리고.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예. 그 저 때문에 했던 뭐 그때 거의 스님 저기 조폭들이 어깨에 착하게 살자. 거의 그 분위기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캠페인을 하셨군요. 예.
이인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아니, 들어와서 네. 본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을 진실해야지 돼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거짓말을 자꾸 덮다 보니까 네. 우리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거짓말 하다가 지금 거짓말에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잘못이실 경우에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 모든 게 완벽한 인간은 없거든요. 네. 완벽한 인간은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인간이라는 건 이런저런 허물이 드러나는데 네. 허물이 드러날 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존경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논두렁 시계를 이렇게 신문에 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정말 치졸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네. 한 사람의 인격을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지냈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죄는 정말 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지고 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솔직하게 자수하고 고백하고 네. 그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아마도 이 방송이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인규 중수부장이 보고 스님 말씀을 듣고 오게 되지 않을까요? 안 올까요? 글쎄요, 뭐 저 올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네.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난번 그 교통방송에서 제가 방송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대해서.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 디가우징인가 뭐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예. 모든 범죄자들이 영구삭제. 하는 짓 아닙니까? 예. 완전히 그 범죄자들이. 양승태 그 대법원장한테 했던 그 얘기가 네. 방송상으로는 부적절한 용어지만은 실제로 지금도 하고 싶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예. 인생을 디가우징 해야지 된다라고 한마디 더 하고 싶으네요. 스님, 오늘 사고 안 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사고 아니죠, 아니에요? 예, 네. 인생을 디가우징 해라. 진짜 많은 국민들이 그 스님의 그런 사이다. 그러니까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그런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인데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를 도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예. 간첩을 만들려고 예. 저를 뒷조사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했습니까? 예. 그런데도 끄떡없이 버티는 거 보면은 네. 저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도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도가 굉장히 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스님 이렇게 한번 깊게 공부하시고, 안거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해맑게, 욕을 하시잖아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스님의 남다른 도력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계속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보수정당, 보수언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 보면은 네.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이제 잉태를 해서 네.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되면은 그 엄마의 젖이 네. 퉁퉁 부르면서 젖이 줄줄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누에가 그 이제 꼬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뽕잎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되면 뽕잎이 툭툭 터져 나와가지고 확 펴서 막 누에가 시커 먹을 수 있는 뽕잎이 나오게 되고 제비가 그 아래에서 제비 새끼가 아래에서 나올 때가 되면은 벌판에 날벌레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만물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는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인류도 70억이잖아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곡물은 120억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이 굶주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 전 세계에서. 그렇죠. 120억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인데 인구는 70억인데 12억이 배를 고른다면은 그 곡물들이나 생산되는 모든 재화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그래서 갔습니까, 스님 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결국은 뭐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재벌 위주,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내수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네. 외국에서 조금만 달러 하늘 가치가 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러면은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내수가 안정이 돼야지 되는데 네. 내수가 안정이 되려면은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부분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지 내수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뭘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해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온다고 보는 거죠. 선생님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가서 ICBM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북한 안에서 ICBM과 관련된 근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ICBM이 이게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게 군사 정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군사 주권 뭐 이런데. 근데 이것을 쉽게 미국에 그냥 넘길까? 체제 보장에 대한 완벽한 보장 없이 말이죠. 그럼 뭔가 북한이 받을 텐데 이건 뭘까요? 어떤 내용의 체제 보장이 포함됐을까요? 일단은 이제 정상적인 국가 간에 정상국가. 그러니까 북미 간에 이제 뭐 우선은 연락사무소라도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사관을 개설하는 그런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이 돼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나왔다면은 네. 앞으로 북쪽에서 폼페이오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사람은 이용호 외무성 부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용호 외무상. 그렇죠. 예. 이제 정보 라인 차원이 아니고 예. 이제는 외교 관계 라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용호 그 외무성의 부부장이 나오면은 네. 이건 틀림없이 북미 간의 외교 관계 수립이 되는 거죠. 리용호와 폼페이오가 만나서 사진을 만약에 찍는다라고 그렇게 하면 봐야지. 북미 연락사무소가 곧 설치되는 걸로 봐도 된다. 그렇게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거는 대중국 포위망 형성이에요. 네. 그래서 뭐 베트남 쪽이든지 필리핀으로 해서 쭉 이제 뭐 중국을 어떤 식으로 군사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봉쇄하겠다는 게 네. 미국의 목적인데 그 중에 북한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쪽도 미국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겠죠. 네. 그러면서 네. 이 보도 알고 계셨습니까, 미리? 네.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스님? 전체 흐름이. 네, 흐름이. 이제, 뭐, 남북이나 북미 관계나 네. 어떤 식으로든지 진전이 돼야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북쪽에 압박을 가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 압박이 본인들 내부에 대한 그 얘기라고 난 보거든요. 자기 내부 정치. 근데 북쪽하고 미국하고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예. 저는 합의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국내에 핵물질까지 제거하는 그런 그 요구하는 볼턴 같은 네. 사람들이 있고 예. 폼페이오 같이 핵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운반 수단인 그 ICBM이 없으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ICBM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자. 네. 그 부분을 나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김정은 예. 국방위원장하고 예. 국무위원장. 미합중국의 예. 대통령하고 예. 같이 합의를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지난 그 6.12 북미 정상회담 때. 그렇죠. 큰 틀에서 예. 합의를 보고 예. 폼페이오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네. 세부적으로.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폼페이오가 들어가서 이번에 해가지고 나올 일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ICBM 그렇죠. 반출이에요? ICBM 반출에 대한 예. 약속을 서로 하고 예. 했을 경우에 미국은 다시 북쪽에 어떤 보상을 해줄 건가. 북쪽이 아무 그 대안이 없이 예. 보장이 없이 핵을 제거하고 ICBM을 뭐 폐기한다든가 반출한다든가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체제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줄 것인가. 네. 이것이 이제 북으로서는 제일 관건이죠. 네. 왜냐하면은 핵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그동안에 온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그렇죠. 받았던 것이 네. 결국은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핵을 폐기할 때는 네. 또 ICBM을 반출할 때는 그 체제 보장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 되는 게 안 일어나고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잖아요. 예. 물이 좀 내려올 만하면 잠깐만 접시를 좀 크게 큰 걸로 바꾸고. 그래서 예? 독재 권력이나 이런 권력의 총뿌리로 사람들을 활성화하고 압박을 하고 다뤘다면은 지금 한국 사회는 돈뿌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뿌리를 돈뿌리로 바꾸려고 하는 정책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토대가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다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힘들고 뭐 부모들도 우리들 힘들고 서민들이나
이런 그 임금이 적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임금을 받으면은 우선 학원비로 다 지출이 돼요. 네. 그리고 전세값이나 빚값, 네. 부동산 값이 네. 올라가니까 그 임금이 올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임금이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적진 네.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비로 지출되는 게 얼마입니까? 근데 내 새끼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좋은 데 가고자 하는 부모들의 그 교육 열망이라는 게 한국 사회 부모들이 그렇죠. 제일 높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벌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 사회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나는 정책 중에 첫 번째가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라고 난 보는 거죠. 아니, 저는 스님이 그동안 남북관계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경제학에도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그러니까 도를 통해 놓으니까 다방면으로 다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 스님은 도력으로. 도력으로. 네, 도력으로 모든 걸 한다. 도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ICBM 반출, 지난주 저희 금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네. 대특종을 네. 해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 북한 간다는 거거든요. 마련해줘야 된다는 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나온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성장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경제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일정한 부분 의는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의료, 또 식, 배고플 때 밥 먹을 권리, 또 결혼하면은 최소한도 25평짜리 집은 하나씩 줘야죠, 국가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이 4대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나라로 가는 기본 정책이 네. 소득주도에 대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어떤 여론이나 보수 진영 쪽은 생각을 조금 바꾸자는 거죠, 이제. 네. 그동안에 소득주도로 성장 위주로 해서 뭐 747까지 부르고 경제개발로 해서 네. 쭉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보편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발을 디딜 근거가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걸 저는 확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대지체, 문화지체,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분들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생각하는 바가 있고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대정신에 역행하면서 계속 그 옛날 걸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이 열려서 예. 다른 것들도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은 가려져 버리고 네. 욕심으로 우리가 그냥 성장해왔던 그 시대 뭐 이런 데에서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방공도 마찬가지잖아요. 방공, 방첩, 네. 알갱이 뭐 이런 식으로 딱 굳어졌던 머릿속에서 결국은 경제정책도 재벌 위주로 성장을 네. 해서 성장해 낙수 효과가 서민들한테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접시가 이 점점 물이 차면은 떨어져서 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건데 네. 접시를 차면은 점점 큰 접시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수